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민가협 모교 집회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죠. 오래된 이름입니다. 민가협. 정확히 풀네임이 뭐예요?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93년 9월부터 21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민주화와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교 집회가 1000회를 맞았습니다. 1000회. 예. 이 모교 집회는 왜 시작됐냐면 민주화가 됐어요. 문민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1993년에 그렇죠. 양심수를 석방해달라고 그랬더니 문민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만기 출소 다 된 사람들만 슬쩍 골라서 석방시키고 양심수라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게 1993년에 9월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전향 양심수에 관심을 가졌고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시국사건 양심수의 석방, 철거민 노점상 등 빈민 생존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등등 그 범위를 아주 넓혀왔던 거죠. 제 젊은 날의 취재 시간도 다 하긴 모교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요. 모교 집회. 모교 집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민가협이란 곳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민가협은 1985년 5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여러 명 구속되자 학부모들이 구속학생 학부모 협의회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속 노동자 가족협회, 그다음에 청년 민주인사 가족협의회, 장기수 가족협의회, 뭐 억울한 죽음에 따른 유가족 협의회 이런 다른 민주화운동 가족 모임들이 다 함께하면서 1985년 12월에 커다란 민가협 우산 아래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 맨 처음에 결성된 조직은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만들어진 구속자 가족협의회 이게 이제 제일 오래된 조직이었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민가협이 됐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진짜 맨 땅에 박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대단한 조직이기도 하죠. 네. 어떤 분들은 이럴지도 몰라. 아우 그 이름 진짜 지겹네. 너무 오래 들어서 수십 년을 들었더니. 맞아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요. 신문 보도로 그냥 저런 조직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람도 지겹다면 그렇게 싸워온 분들은 정말 얼마나 지겨운.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겹겠느냐. 대화 내용 조금 털렸다고 텔레그램으로 망명한다고 막 요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40년, 30년을 억울한 희생과 구속자들의 진실을 위해서 정말 힘겹게 싸워왔다면 이분들은 정말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이 민가협 가족들은 이 나라를 등지지 않고 정말 아픈 역사의 어머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어머니로 자신들의 품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제 세상이 바뀌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이러면은 이제 그 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뭐 심지어 없어지고 이래야 좋은 건데 근데 회원 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근데 해야 될 일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회원 수가 줄질 않습니다. 그래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이 들어오고 진보 정당의 구속자들 가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뭔가 억울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면 또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외부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아니고요. 아무튼 제주 강정마을도 마찬가지고 밀양 송전탑 할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 또 억울한 사람들 민가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세월호 가족들도 이거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이 뒷마무리가 잘 되어서 그렇죠. 세월호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슬픔을 여미고 정상적인 삶을 누려갔으면 좋겠는데 진상규명 깨끗하게 되고 억울할 거 없으면 들어갈 일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상치는 않아요. 세월호 6개월 엄마들은 잊지 않는다라는 프래카드가 지난주에 내걸렸었습니다. 지난 16일이 6개월 맞는 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단체들과 또 생명과 윤리를 생각하는 부모 모임 등 여러 단체들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또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장례 치러주고 보상 적절히 해주면 되는 거지라면서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정말 장례 치러주고 보상을 적절히 하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생겨나지 않는 걸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민가협 가족들이 그래 이 정도 민주화됐으면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라고 멈췄다면
더 이상은 억울한 구속자나 양심수 자살자는 생겨나지 않았을까?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예. 아무튼 이분들은 자식을 잃어본 억울한 옥살이를 지켜본 가족들은 이 부모의 느낌으로 뭔가를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억울한 죽음, 더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세월호 6개월을 맞아서 이 나라 3대 지상파 방송들을 보니까요. K본부는 세월호 참사 반년, 안산 시민들 고맙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안산 문제로 그냥 묶어버렸더군요. 그날 뉴스를 보니까 6개월째 되던 날. M본부는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왔다. 이렇게 뉴스가 나가고 세월호 뉴스는 없습니다. 그래요. 연어는 돌아왔지만 세월호 희생자들 못 돌아왔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도 따뜻한 집으로 못 돌아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근데 뭐 연어만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그래도 S본부는 좀 제대로 다뤘습니다. 예. 언론들이 이렇게 재구시를 안 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뭔가 제대로 못하면 또 모든 것은 민가협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강하게 좀 소망하면서 이 얘기를 꺼내봅니다. 민가협 1000회. 예, 우리 사회를 돌아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